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왕비인 듯 왕비 아닌 왕비 같은 태조 이성계의 후궁 성비 원씨를 비롯한 6명의 후궁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정실로는 정비로 신의 고왕후 한씨와 계비 신덕 고왕후 강씨가 있고 6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우선 정비와 계비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신의 고왕후 한씨. 신의 왕후 한씨는 이성계의 향처로 소생들은 당시 대군이란 칭호가 없어 그냥 군으로 칭했고 대군은 태종 시기에 등장해 정종과 태종은 실제 대군이 된 적은 없고 후세에 추증받은 것입니다. 무튼 신의 고왕후 한씨는 6남 2녀를 낳는데 맏이인 진안대군 이방우는 태조 2년인 1393년에 사망했고 세종 19년인 1437년 진안정효궁으로 추증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영안군 이방과는 제2대 국왕 정종이 되고 셋째는 이간대군 이방애, 넷째는 회안대군 이방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유명한 정안공 이방원으로 제3대 국왕 태종이 되며 막내 아들로는 덕안대군 이방현이 있었습니다. 공주로는 상당부원군 이에게 시집을 가는 경신공주와 태종의 아들인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의 작은 숙부인 원군 심종에게 시집을 간 경선공주가 있습니다. 신덕고왕후 강씨. 신덕왕후 강씨는 사극에서 이성계의 부인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사실 신의왕후는 아들들이 이후 왕이 되어서 그렇지 살아생전의 왕후는 아니라서 유일한 태조 이성계의 부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신덕왕후는 이남 1녀를 낳는데 무안대군 이방번은 원래 세자로 책봉될 예정이었지만 동생 이방석에게 밀리는데 부인 왕씨가 공양왕의 조카딸이었던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왕자의 난 때 좌군절제사로 동북면에 있어 군사를 움직일 수 있었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에 합류를 청했지만 반대도 합류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의안대군 이방석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선 최초의 왕세자가 되지만 왕자의 난으로 피살되며 숙종 때 의안대군으로 복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딸인 경순공주는 개국 공신 흥안군 이재에게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이성계의 후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의 대우를 받은 성비 원씨. 이성계의 후궁 중에는 성비 원씨가 가장 유명한데 왕비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성계가 태상왕이 된 이후에 정식으로 봉잡되는 바람에 후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판중 추부사 원상, 어머니는 부인 손씨이고 남동생은 지돈 명부사 원충인데 생전에 태조의 후궁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고 사실상 세 번째 왕비와 다름없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슬아의 자녀는 없었는데 이방원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고 마찬가지로 태종도 어머니로 생각하고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태조 7년 1398년 2월 25일 태조의 후궁으로 정식 간택되어 입궁을 했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봉장 없이 빈이라고 불렸지만 태종 6년인 1406년에 성비로 책봉되었습니다. 당시 빈이라는 칭호는 후궁이란 의미로 후궁의 품계 중 하나인 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태조의 또 다른 후궁인 정경공주도 처음에는 빈이라고만 불렸습니다. 이때 성비가 책봉되는 것을 보고 태조가 기뻐하는 기색이었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2일 신묘 세 번째 기사 1406년명 영락 4년 태상왕의 빈인 원씨를 성비로 유씨를 정경공주로 삼다. 태상왕궁의 빈 원씨를 성비로 삼고 유씨를 정경공주로 삼았다. 원씨는 원상의 딸이고 유씨는 유준의 딸이었는데 신덕왕후가 승하하자 모두 뽑혀서 궁에 들어와 이때에 이르러 봉작되었다. 원상을 공조 참의에 임명하였다. 태상왕이 원씨를 비로 봉한 것을 듣고 안색에 깊은 빛을 나타냈다. 당시는 신덕왕후가 이미 죽고 없을 때라서 성비가 태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비에 대한 예우는 왕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신덕왕후와 불화한 태종도 성비에게만큼은 예의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태종이 사냥을 하면 잡은 짐승을 태조와 성비에게 바친 기록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태종 14년인 1414년에 성비의 어머니가 죽자 태종은 쌀과 콩 40석과 종이 200권과 정포 50필과 관곽을 부조하는 등 각별히 챙겼습니다. 또한 태종은 정릉은 내게 조금의 은혜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성비는
계모로 대했다는데 정릉은 죽은 신덕왕후를 칭합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416년명 영락 14년 신덕왕후 및 성비가 계모인가 하는 문제를 신하들에게 묻다. 편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저우에 이르기를 계모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유정연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이를 계승하는 자를 계모라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다면 정릉이 내게 계모가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때 신의 왕후가 승하하지 않았으니 어찌 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정릉이 내게 조금도 은의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 집에서 자라났고 장가를 들어서 따로 살았으니 어찌 은의가 있겠는가. 다만 부왕이 애중하시던 의리를 생각하여 기신의 체제를 어머니와 다름없이 하는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성비는 내게 계모인가 하니 유정연 등이 계모입니다. 하매 임금이 그렇다면 성비가 내 궁에 오면 중궁은 남쪽을 향하고 성비는 동쪽에 있으니 그 예가 잘못되었다. 하였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하윤과 더불어 성비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하윤이 말하기를 제후는 2번 장가들지 않으니 예의 두적초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예조 참판 허조와 조말생에게 묻기를 제후는 제취를 하지 않으므로 예의 두적초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적비의 생시를 말하는 것인가 죽은 뒤를 말하는 것인가 만일 죽은 뒤를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부인의 도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허조는 죽은 뒤에도 또한 제취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조말생은 춘추에 이르기를 성자로 계시를 삼았다. 하였으니 신은 적비가 죽은 뒤에는 제취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조에게 말하였다. 춘추전의 주에 이 일을 자세히 말하였으니 경은 자세히 보라. 성자란 노나라 은공의 생모해공을 비춰비며 계실은 뒤에의 춘추 경전지패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언비가 죽으면 차비가 내사를 대신하여 다스리지만 오히려 부인이라 칭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를 계시리라 이른다. 태조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후궁들과 달리 왕비가 받을 수 있는 품계인 비를 받았으나 성비로 봉작될 때 태조는 태상왕이라 태조의 정궁으로 대우할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태조가 왕이었던 1398년에 봉작된 정경공주 화이용주와 달리 그녀는 이때 정식으로 봉작되지 않았는데 만약 그녀가 태조의 정궁이었다면 봉작 당시 태조는 태상왕이라 대왕 대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정한왕후는 남편 정종의 제위 당시 덕비로 봉해졌고 정종이 상왕이 되자 왕대비가 되었는데 성비 원씨는 대왕 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조가 생전에 그녀를 정궁으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었던 것과 궁 밖에 나갈 때마다 그녀에게 남자의 복장을 입혀 따르게 했던 것 등을 이유로 그녀의 지위는 후궁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후궁이나 첩을 대동하여 나설 때는 남자 복장을 입혔다고 하는데 무튼 그녀의 묘의 묘표엔 성비가 아니라 성빈으로 적혀 있어 그녀는 성빈 원씨라고도 부릅니다. 세종 31년인 1449년 12월 29일 그녀가 죽자 대군의 예에 맞추어 장례를 치렀는데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인생의 거의 전부를 태조 이성계의 아내로 살아온 셈입니다. 정확한 생년은 나와 있지 않으나 입궁할 당시 15살에서 20살이라 치면 60대 초중반에서 70대 초반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성비라는 후궁의 관작은 고대 중국의 관직으로 치면 상국과 똑같아서 영국 열번 같은 관직인데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원씨만 유일하게 받은 자기입니다. 장례의 형식이 대굴례였다는 점과 무덤의 명칭이 묘였다는 것, 묘의 묘표엔 성비가 아니라 성빈이라 적혀 있다는 점에서 그녀는 후대의 빈에 가까운 예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의 지위는 크게 능, 원, 묘인데 장희빈을 제외한 7궁의 6인의 무덤이 원으로 7궁은 청와대 내에 위치한 조선의 왕들을 낳은 친모이지만 왕비에 오르지 못한 후궁 7인의 신의를 모신 곳입니다. 여기서 잠깐. 7궁. 육상궁은 조선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사당이며 적영궁은 조선 선조의 후궁이며 초조남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의 신궁입니다.
대빈궁은 조선 숙종의 후궁이며 경종의 생모인 희빈장 씨의 신궁이고, 연호궁은 조선 영조의 후궁이며 추존왕 진종, 즉 효장세자의 생모인 정빈 이 씨의 신궁입니다. 선희궁은 조선 영조의 후궁이며 추존왕 장조, 즉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의 신궁이며, 경우궁은 조선 정조의 후궁이며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 씨의 신궁입니다. 덕안궁은 대한제국 고종의 후궁이며 명친왕의 생모인 순헌 황귀비의 신궁이며, 7궁에서 폐지된 궁인 의빈궁이 있습니다. 의빈궁은 정조의 후궁이며 문효세자의 사친인 의빈성 씨의 사당으로 1873년에 궁에 속했으나 1908년 제사제도가 개정되어 7궁 제항에서 제외되고 신위가 매한되었습니다. 정경공주 유씨. 정경공주 유씨는 아버지가 고은백 유준이며 의안대군 이방석의 세자빈 현빈심 씨의 우촌 고모가 됩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7일 의묘 첫 번째 기사 1398년명 홍무 31년 손흥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빈 유씨를 정경옹주로 김씨를 화해옹주로 삼다. 손흥종으로 이천군 동북면 병마절제사 영흥유를 삼고 장자충으로 전라도 도관찰 출척사를 삼고 최영지로 서북면 도순문찰이사 평양유를 삼고 박유로 첨천문화부사를 삼고 빈 유씨는 정경옹주를 봉하고 김씨는 화해옹주를 삼았다. 유씨는 유존의 딸인데 준이 궁인을 아첨하여 섬기어 그 딸을 임금께 보이니 임금이 이를 받아들이고 전 밀직 부서로서 갑자기 고은백을 봉하였다. 김씨는 김해 기생 7점선이다. 태조 7년인 1398년에 정경옹주로 봉작되었는데 그녀는 신덕왕후가 죽고 후궁으로 뽑혀 들어왔지만 적법한 간택 절차를 거쳐 선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밀직부사였던 유준이 궁인에게 아첨한 끝에 태조에게 딸을 보일 기회를 얻었고 태조가 그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해서 후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유준은 밀직부사에서 고은백으로 벼슬이 높아졌다는데 태종 6년인 1406년에 옹주에서 궁주로 높아져 정경공주가 되었으나 자식을 두지 못했고 정경공주 책봉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해옹주 김씨. 화해옹주 김씨는 이름은 7점선으로 본래 김해의 관기 출신이었는데 태조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태조 7년인 1398년에 화해옹주에 책봉되어 태조의 후궁이 되었는데 태조와의 사이에서 딸 숙신옹주 하나를 두었습니다. 태조는 늦게 얻은 막내딸을 예뻐해 땅과 집을 주고 자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데 이 기록인 숙신옹주가 대사급 성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428년에 화해옹주가 죽자 세종은 일살과 콩 30석과 종이 80권을 부조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이 있으며 숙신옹주는 당성의 홍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2월 1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1428년명 선덕 3년 화해옹주의 상사에 부의를 내리다. 화해옹주의 상사에 쌀과 콩 합계 30석과 종이 80권을 부의로 내려주었다. 찬덕주씨. 찬덕주씨는 의령옹주의 생모인데 태조의 제문 및 지문에 찬덕주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조선 왕조실록에도 찬덕주씨가 태조의 후궁이며 의령옹주의 생모라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숙종 때 간행된 왕실 족보인 선원계모 기략에도 누락되었으나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에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간접 기록이 존재합니다. 찬덕주씨는 신분이 낮았던 듯한데 찬덕은 잠깐 사용하다 사라진 봉작으로 정삼품 혹은 종이품의 품계로 태조 시절에 사용했던 품계입니다. 그 외에 현의 숙의 찬덕, 순성의 순으로 후궁의 품계가 있었으며 그 아래로 상궁 및 궁녀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2월 20일 일미 7번째 기사 1419년명 영락 17년 상황 누이의 아들 이성과 혼담을 꺼냈다가 가난을 이유로 서절한 평득방을 하옥하다. 선지하기를 이등의 아들 이선은 태조께서 사랑하시던 외손이여 그 어미가 비록 천생이나 나의 누이이다. 그러므로 나 역시 사랑하는 처지이다. 그런데 일찍이 전 지평주사 평득방과 더불어 혼인말이 있어 득방이 허락하였었는데 요새 와서 집이 가난하다고 사절한다니 득방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그 연유를 문초하라. 구하였다. 궁인 이씨.
구민 이 씨에 대해서는 태조의 후궁이었다는 것 이외에 남겨진 기록이 없습니다. 무여바. 무여바는 기생으로 임금의 잔치에 참여해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태조와 사이에 옹주를 낳았으며 선원의 셋째 딸, 미혼 일찍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왕비인 듯 왕비 아닌 왕비 같은 태조 이성계의 후궁 성비 원씨를 비롯한 6명의 후궁 이야기였습니다.